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이번 3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번 해도 3월이 다 지나고 이제 4월이 되었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고, 시간을 이렇게 세고 있으면 너무 좀 빨리 가는 것 같고 기분이 좀 허무해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시간은 참 빨리 간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번 한 달 나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오늘 월요일이라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는 항상 좀 뭔가 설레이고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봄방학이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또 이번 주 지나면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사실 학교 스케줄을 하루에 다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스케줄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뭔가 이제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저번 학기 때 좀 편하게 잘 한 것 같아서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상하게 그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학교도 가기 싫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좀 그런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오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오늘의 루틴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루틴이고, 제가 항상 독서 루틴 할 때 시작하는 사이트 위트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행동이 올바르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습니다. 결론은 행동과 개선뿐입니다. 제가 받은 많은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동할 때 목표를 세우는 법이나 행동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목표나 계획. 이에 대한 제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없어요 하면서 웃으셨다고 해요. 결론은 행동하고 개선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 딱 시작해서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예약을 해서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전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앱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하면 제가 그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제 방학 동안 예약 잡고 가야 될 곳 다 가고, 치과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늘 할 건데 다 예약을 해볼 건데, 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기 전에 그게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주말 동안 이제 월요일날 다 전화를 막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게 약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행동해보고 개선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세우기는 세우지만 사실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그걸 해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일단은 작게 한번 시작해보고, 거기에서 좀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해보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개선하고, 이게 정말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목표를 세우는 법이나 행동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나 계획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비법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재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길을 잃으면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하세요.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해라. 길을 잃었을 때는 모두에게 좋은지 확인해라. 저는 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저번 한 달 동안 유튜브를 새로운 채널을 열고 한번 해봤잖아요. 그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좀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내가 원래 하던 거를 이제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 어떻게 책을 읽을 때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이런 딱 부분이, 왜냐면 제가 이걸 골라서 읽은 건 아니고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은 너무 많이 읽어서 그날 그냥 펴지는 대로 읽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고 해답을 주는 듯한 느낌?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는데 길을 잃을 때는 이게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하라. 모두에게 좋은지. 내가 하는 나에게도 좋고 이걸 청취하는 사람도 좋고 좋은지를 확인하라.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으며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신도 만점을 줄 만한 일인지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신도 만점을 줄 만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고 상대에게 좋고 세상에도 좋고 신도 만점을 줄 것인가, 그런 일을 생각해라. 큰 성공을 거둔 히토리시라면 분명 굉장한 발사법을 가지고 있겠죠? 라는 말도 가끔 듣지만 제게는 특별한 방법이나 무언가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재미가 없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가 재미가 없고 내가 즐기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만약에 제가 해요.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유튜브라서 거기에밖에 지금 대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데 내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항상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신도 만점을 줄 만한 일. 그래서 제게는 특별한 정보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남에게 듣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으며 책이나 텔레비전, 잡담이나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이나 텔레비전, 잡담, 힌트. 제가 매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인생을 오늘도 즐겼는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매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 저도 내가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제가 좀 오랫동안 침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불친절하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참 이게 또 딜레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히토리시라면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죠? 라고 기대하지만 제 대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자신도 즐겁고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르면 나도 즐겁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습니다. 자신이 즐겁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럴 때는 반드시 행동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도 즐거워야 되고 상대도 즐거워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란 행동을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개선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의 반복이다. 이게 정말 저는 아이고 독서노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서노트 할거 아니 이게 저장이 안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되게 또 신기한 게 바로 저장되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Oh, it's not. 아니네요. 이 정도로 오늘은 그러면은 다 쳐버렸어요. 제가 독서노트 하려고 그거 이제 만들다가 다 쳐버렸으니까 오늘은 어제 읽었던 배철우님의 승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이리도 허둥대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선을 획득하다. 나의 내면 가장 깊숙한 심연에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는 아가토스, 즉 최선이라는 샘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15년 이상 야전에서 지내면서 식습 공급이 군인들의 건강과 사기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맑고 신선한 물은 산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샘물은 깊이 파내려갈수록 더 맑고 신선한 물을 공급합니다. 몰랐어요. 샘물은 언제라도 나에게 줄 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샘물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에서 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 깊은 심연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간의 내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리도 허둥대는가? 나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나는 내면에서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최선을 발굴하고 있는가? 내면에서 분출하는 최선, 그 샘물을 향해 깊이 파내려갈 도구를 가지고 있는가? 네, 도구 가지고 있죠. 저는 독서를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고 지금
현 상황도 한번 인지도 해보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날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고한 어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부고한 것 어떤 것. 사실 저는 인생의 의미, 삶의 목적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오늘 하루 잠잘 때 오늘 그래도 뿌듯한 하루 보냈다. 루틴을 통해서 뿌듯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지금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제보다는 더 한 단계 성장한 내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하루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가. 네, 독서 제가 좋아하면서 즐기는 거거든요. 그게 단데 나에게 거창한 인생의 의미라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의미, 마음의 등불로 비추어야 할 어둠. 마음의 등불로 비추어야 할 어둠? 인간은 자신이 가야만 할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행복합니다. 목표를 선정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눈길을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하니까요. 그쵸?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눈길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 멀리 보이는 그곳을 향해 조용히 전진할 뿐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 상상을 하잖아요. 이게 그냥 책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나의 모습이라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조용히 전진할 뿐이다. 너무 이렇게 조용히라는 단어, 조용히 전진한다.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안정적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저는 되게 좀 부산했거든요. 그 부산하다라는 이 단어도 제가 배웠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차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되는 마음이 급해지는, 근데 좀 오랫동안 그래도 차분하려고 평온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전진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 참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면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길을 가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이 가는 삶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내가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작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저는 예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거 뭐지? 독서노트 할 때도 제가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독서노트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목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조심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의미로 가득한 우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의미로 가득한 우주. 저는 우주가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닝 루틴에 심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광활한 그 우주의 사진에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행성에다 다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우주는 무의미하지만 내가 그 광활한 우주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우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세상에는 진실로 심각한 한 가지 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철학적 문제. 궁금해요. 그것은
저는 안 읽도록 할게요. 되게 무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좀 빨리 제가 굳이 아침에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내 눈에 담고 내 입에 담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다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의미, 질서, 그리고 이성으로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주는 인간의 계산보다 큽니다. 우리가 한점 짓는다고 해서 우주 혹은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통제 불가능력. 모든 것은 나의 통제 불가 영역이지만 지금 이 순간,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또 내가 통제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어쩌면 내가 통제 불가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도움, 어떤 환경적인 도움, 시간적 도움, 경제적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뭐가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생각이 맞지만 이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좀 어떤 열린 마음? 좀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가? 자, 인간은 배움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움을 멈춘다면 세상은 무의미, 무질서, 불합리로 보일 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되게 막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어두운 예시가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강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두 페이지 넘어가고 굳이 독서 노트 할 때 이렇게 조금 심오하긴 하지만 아침부터 이런 쓸데없이 내 눈에 그리고 나의 입에 그리고 나의 가슴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담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눈에 담는 거, 지금 이 순간 저의 눈에 담는 거, 제 입에 담는 게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 넘어가고 좋은 것만 읽으면서 조금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삶의 의미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길 때 건져 올릴 수 있는 바닷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주다. 내 마음의 등불로 빛을 비춰야 할 어둠,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 아니겠는가. 이번 장은 저는 좀 별로였어요. 어두워 내용이. 품이 있는 나를 만드는 법, 엄격. 품이 있는 나. 저는 언제부턴가 좀 품이 있는 사람, 우아한 여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훈련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 이게 엄격으로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어가 걸음이에요. 걸음. 진짜 너무 많은 걸 상상하게 하거든요. 사실 이 걸음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저도 걸음이 변하는데 이 사람의 내면의 그 상태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저는 특히 이렇게 좀 외부에 나갔을 때는 되도록이면 타인을 안 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하러 가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음악에 집중하고 내 근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타인이 보이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대강 저 사람이 내면은 어떻겠다, 생활은 어떻겠다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종종 걸음으로 걷는지 아니면 크게 뭔가 이렇게 걷는지.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정말 몸이 좋으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운동하러 오는, 매일 보는 헬창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 중에 종종 걸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좀 많은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정정걸음인가? 나는 크게 걷는가? 여유 있게 자신 있게 걷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 그런 거 아시나요? '아 내가 조금 여유 있게 걸어봐야지. 이렇게 좀 크게 걸어봐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스스로 자존감이 꽉 차고 좀 내 생활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때 걸음걸이가 여유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의식적으로 계속 '아 나는 좀 여유 있게 좀 보폭이 크게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여유 있는 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무리 내가 '나는 조금 겸손한 척 해야지.' 하는데, 마음속에 내가 좀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오만이 어떻게든 몸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다.' 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우아한 어른이 되고 싶다. 품위 있는 좀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태도를 많이 고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막 책을 읽을 때도 카메라를 켜 놓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책을 읽는지, 그리고 헬스장에 거울이 사방에 있으니까 내가 걸을 때는 어떤 걸음걸이로 걷는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조금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마음까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스스로 풍겨져 나와서, 인격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와서 그게 아름다움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내면을 좀 많이 수련하고 훈련을 해 왔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도 제가 지금은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과거보다는 너무 많이 성장했으니까. 과거에는 진짜 조금 막 허둥지둥대고 아이 같고 이런 모습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랜 훈련으로 많이 성장했으니까, 어제보다는 또 성장을 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걸음, 이 한 단어 보고 이렇게 할 말이 많이 생겨요, 이 독서를 하는 게. 사실 여기에서 또 얘기를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 독서를 할 때는 막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막 이렇게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인풋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책을 그렇게 한 1년 정도 읽고 나니까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짧아지고 그 대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이거 내가 몰랐던 거, 그렇구나. 막 이렇게, 이게 되게 즐거웠는데, 요즘에는 뭐냐면 이 걸음 이 한 단어를 보고 과연 어떤 내용일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뭐라고 적었을까? 그리고 그 저자가 내가 말한 그 내용과 일치할 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 걸음 한 단어 때문에 이렇게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위대한 생각은 길을 걸을 때 떠오른다.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나? 궁금한 것 같습니다. 속일 수 없는 내면의 품위, 걸음. 이거 봐요. 나랑 똑같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걸음걸이가 내가 겉으로 이렇게 훈련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내면에서 다 뿜어져 나와서 걸음걸이 하나하나 태도가 나온다, 이 말 했잖아요. 이렇게 똑같을 때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에머슨이 요 정도, 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쭉쭉쭉쭉, 여러 가지, 있어요.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속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은 동전의 앞뒤뿐만 아니라 영혼과도 하나다. 나의 육체와 정신. 서양 철학과 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들에게 육체는 정신과 영혼에 비해 열등한 개체. 움직임은 그 개체의 정체성이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매일 독서를 해요. 너무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약간 눈물이 핑 돌면서 막 아름답다 느껴질 때 있잖아. 이 한 문장이. 이때 약간 온몸에 이렇게 막 그 피가 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걸 다이돌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순간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움직임은 그 개체의 정체성이다. 좀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나의 움직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 걸음걸이 그거 하나만 고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면까지 다 바꿔야 된다. 내면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여유 있게 바꿔야지 걸음걸이 내 태도가 우아하고 품위 있고 여유가 있어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사람들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그 개체의 정체성이다. 움직임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태도, 자태. 죄송해요. 움직임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 자태, 태도, 동작은 그것의 음성기관을 통해 나오는 소리보다 원초적이며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소리를 초월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마음과 신체의 연관성은 아직도 신비에 쌓여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 설득력 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목소리 톤 그리고 말할 때 그 사람의 태도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그게 7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진짜 아름답게 하지만 너무 간결하게 짧게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독서노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미 독서노트를 하나 정했지만 2개 해도 괜찮죠. 요즘에는 예전엔 너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집중해서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움직임은 그 개체의 정체성이다. 움직임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자세, 자태, 태도, 동작은 그것의 음성기관을 통해 나오는 소리보다 원초적이며 소리를 초월하는 언어를 구사한다. 마음과 신체의 연관성은 아직도 신비에 쌓여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고 오늘 읽었던 책은 요약을 해보면 너무나 계획과 목표만 세우지 말고 뭘 하기로 했으면 일단 작게 시작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개선하고 틀렸으면 그건 제거하고 또 행동해보고 개선하고 그걸 사이토 이토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철현님의 책에서는 사실 나의 움직임은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목소리 톤, 그다음 말의 속도, 이걸 좀 훈련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되게 웃긴 게, 제가 조금 목소리 톤을 안정적으로 해보자, 또 목소리 말할 때 속도를 좀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 또 훈련을 하면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변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안정적일 때 목소리 톤도 안정적이고 속도도 안정적이고, 네, 서로 이렇게 intertwined, 그게 뭘까요? intertwined,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행동을 수정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내면을 먼저 훈련을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된다, 이건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생각을, 과연 나의 내면은 어떠한가, 아니면 어디 거울이 보인다면 걸음걸이를 한번 보세요. 내가 혹시 종종 걸음을 걷는 건 아닌가? 종종 걸음을 걷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사실 모르거든요. 저도 보면은 마음이 급할 때는 종종 걸음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었는데 이제 너무 머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짧게 하고 와야지, 빨리 갔다 와야지, 왜냐면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공부할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장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때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엄청나게 종종 걸음을 걷더라고요. 그 종종 걸음 있죠, 보기 싫은 걸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이 영상 듣고 과연 나의 걸음은 어떤가, 보폭이 크고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종종 걸음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상상하면 어떤 거냐면, 회장님이 제가 봤을 때 딱 그 회사로 들어갈 때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좌하는 분들이 있고 할 때, 회장님이 자신도 모르게 그 걸음걸이를 연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회장님 중에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따라가시는 그 뒤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보좌를 하려고 종종 걸음을 걷는 건 맞지만, 회장님은 항상 좀 어깨를 펴고 이렇게 크게, 보폭이 크게 여유 있게 걸으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게 걸음걸이를 뭐 이렇게 훈련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내면의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독서 노트를 듣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는 어떤지, 나는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좀 여유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크고 여유 있게 회장님처럼 그렇게 좀 여유 있는 품 있고 우아한 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